복잡한 데이터셋 구조 파악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처음 받았을 때의 막막함, 컬럼이 수백 개인 데이터의 복잡함을 체계적으로 정복하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초급 개발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데이터셋을 효율적으로 로드하는 방법. 둘째, 복잡한 컬럼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 셋째, 데이터를 타입별로 분류하는 전략. 넷째, 수치형과 범주형을 구분하는 방법. 다섯째, 중첩된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고 다루기. 여섯째, 메모리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기법. 일곱째, 샘플링으로 빠르게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대규모 데이터셋 로드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입사 첫날 5GB 크기의 CSV 파일을 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엑셀로 열려고 하면 멈춰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메모리 효율적인 로딩입니다. 마치 두꺼운 책을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필요한 챕터만 펼쳐보듯이 데이터도 처음 몇 줄만 확인하면 됩니다. rows 파라미터로 처음 5줄만 읽으면 1초 만에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pandas를 임포트하고 readcsv 함수에 rows 5 옵션을 줍니다. 이 핵심입니다. 전체 파일이 아니라 처음 5행만 읽어오는 것이죠. head 메서드로 데이터를 출력하면 실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럼 속성으로 모든 컬럼 이름을 리스트로 받아오고 memory usage 함수로 메모리 사용량을 계산합니다. 5GB 파일도 처음 몇 줄만 읽으면 불과 몇 초면 충분합니다. 전체 로드는 분석 전략을 수립한 후에 하면 됩니다. 왜 nervos가 중요할까요? 과거에는 대용량 파일을 열 때마다 메모리 부족 오류와 싸워야 했습니다. 파일을 열려고 시도하면 컴퓨터가 멈추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nervos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100만 행짜리 파일이라도 처음 5줄만 읽으면 몇 초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의 구조,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로드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구조를 파악한 다음 필요한 부분만 처리하는 전략을 세우세요. 이제 컬럼 메타데이터 분석을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로드했더니 컬럼이 무려 150개나 됩니다. cascade, prod, cd, trxt 같은 축약어만 가득합니다. 이 컬럼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컬럼 메타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마치 외국어 사전을 펼치듯이 각 컬럼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컬럼명, 데이터 타입, 샘플 값을 한눈에 보면 전체 그림이 그려집니다. 컬럼별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코드를 봅시다. analyze columns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모든 컬럼을 순회하면서 각각의 특성을 출력합니다. 컬럼명을 출력하고 dtype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합니다. unique는 중복을 제거한 고유값의 개수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gender 컬럼이 있고 unique 값이 2개라면 아마도 남자와 여자를 나타낼 것입니다. sna, talksum 으로 결측치를 확인하고 head로 샘플 값을 출력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컬럼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데이터 타입별 분류의 힘을 알아봅시다. 150개 컬럼을 하나씩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타입별로 묶어서 보면 훨씬 쉽습니다. 데이터 타입별 분류는 데이터셋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서류를 종류별로 파일에 정리하듯이 숫자형 컬럼, 문자형 컬럼, 날짜형 컬럼을 분류하면 전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각 타입에 맞는 분석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타입별 컬럼 자동 분류 코드를 살펴봅시다. Select Types 메서드는 데이터 타입을 기준으로 컬럼을 선택합니다. Include 파라미터에 원하는 타입을 지정하면 해당하는 컬럼만 골라냅니다. ing 64와 float 64로 숫자형을, object로 문자형을, datetime x4 날짜형을 자동 분류합니다.
한 번에 분류하면 각 타입에 맞는 처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숫자형 컬럼의 결측치를 평균으로 채우고 모든 문자형 컬럼의 결측치를 unknown으로 채울 수 있죠. 수치형과 범주형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숫자라고 다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고객 아이디의 평균을 계산하면 무의미합니다. 수치형과 범주형을 구분하는 것은 올바른 분석의 핵심입니다. 연속형 수치 데이터는 산술 연산이 가능합니다. 나이, 수입, 온도, 무게 같은 것들이죠.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주형 데이터는 카테고리를 나타냅니다. 지역 코드, 등급, 아이디 같은 것들입니다. 빈도를 세고 비율을 구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수치형과 범주형 구분 코드를 봅시다. 샘플 데이터에서 age와 income은 진짜 수치입니다. 평균 나이 29.3세, 평균 수입 같은 계산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region 코드는 다릅니다. 1, 2는 단지 서울, 부산을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value counts로 지역별 고객 수를 셉니다. 1번 지역에 2명, 2번 지역에 1명, 이런 빈도 분석이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평균 지역 코드는 1.67이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첩 데이터 구조의 비밀을 풀어봅시다. 데이터를 출력했더니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JSON 형태로 저장된 중첩 구조입니다. 중첩 데이터 구조는 복잡한 현실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데이터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한 고객이 여러 주문을 하고 각 주문에 여러 상품이 있는 경우처럼 계층적 관계를 담을 수 있습니다. 중첩 구조 파싱과 평탄화 코드를 살펴봅시다. orders 컬럼은 문자열로 저장된 JSON입니다. JSON reloads로 파싱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apply 함수를 사용하여 각 행의 JSON 문자열을 파이썬 리스트로 변환합니다. 변환 후에는 파이썬 객체처럼. 하지만 이 상태로는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explode 메서드가 등장합니다. explode는 리스트의 각 요소를 별도의 행으로 펼쳐줍니다. 이렇게 평탄화하면 일반적인 데이터 프레임 연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최적화 전략을 배워봅시다. 데이터를 로드했더니 컴퓨터가 느려졌습니다. 작업 관리자를 보니 메모리가 거의 꽉 찼습니다. 메모리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메모리 최적화는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 때 필수입니다. 마치 영짐을 꾸릴 때 불필요한 것을 빼고 압축하듯이 데이터도 적절한 타입으로 변환하고 필요한 컬럼만 유지하면 메모리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사용량 줄이기 코드를 봅시다. 먼저 memory usage로 현재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정수형 컬럼을 다운캐스팅합니다. to numeric의 downcast integer 옵션을 주면 int64를 int8이나 int16으로 자동 변환해 줍니다. 값의 범위에 따라 가장 작은 타입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1에서 100 사이의 값만 있다면 int64 대신 int8로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메모리를 5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타입의 마법을 경험해 봅시다. 반복되는 문자열은 메모리 낭비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가 1만 번씩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자열을 그대로 저장하면 엄청난 메모리를 차지합니다. category 타입으로 변환하면 최대 90%까지 절감 가능합니다. category 타입은 반복되는 문자열을 정수 코드로 변환합니다. 서울은 0, 부산은, 대구는 2로 저장하고 매핑 테이블을 따로 관리합니다. 메모리 절약은 물론 처리 속도도 향상됩니다. 카테고리 타입 변환 코드를 살펴봅시다. 범주형 컬럼을 캐테고리로 변환하기 전에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as type, category로 타입을 변환하고 다시 메모리를 확인하면 극적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카디널리티가 낮은 컬럼, 즉 고유값이 적은 컬럼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지역,
상품 카테고리, 고객 등급 같은 컬럼이 여기 해당합니다. 서울, 부산이 1만 번 반복되어도 캐테고리 타입은 한 번만 저장합니다. 샘플링으로 빠른 탐색을 시작합니다.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1억 행을 모두 분석하기 전에 1만 행으로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대표 샘플로 패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 샘플링으로 전체를 대표하고 계층적 샘플링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빠른 실험과 가설 검증이 가능합니다. 샘플로 분석 로직을 검증한 후 전체에 적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샘플링 기법 코드를 봅시다. 샘플 메서드로 무작위 추출이 가능합니다. 데니스먼으로 개수를 지정하거나 프락시브 5.1로 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랜덤 스테이트를 설정하면 재현 가능한 샘플을 얻습니다. 증적 샘플링은 각 그룹에서 균등하게 추출합니다. 그룹 V로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에서 동일한 개수를 샘플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수 그룹도 충분히 대표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을 종합해 봅시다. 복잡한 데이터셋을 정복하는 핵심 전략을 정리합니다.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로로 구조 파악을 먼저 하고 전체 로드는 나중에 합니다. 둘째, 타입 분류를 하세요. 각 타입에 맞는 처리 전략을 세웁니다. 셋째, 메모리를 최적화하세요. 다운 케이스와 캐테고리 타입을 활용합니다. 넷째, 샘플링을 활용하세요. 빠른 실험과 검증으로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이 네 가지만 잘해도 복잡한 데이터셋을 체계적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셋 구조 파악,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을 받았을 때 더 이상 막막하지 않으실 겁니다. 효율적인 로딩, 타입별 분류, 메모리 최적화, 샘플링 기법을 배웠습니다. 복잡한 데이터셋도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전에 적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